안녕하십니까. 김상류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새벽 조교가 끝이 나갑니다. 오늘도 사고가 있었어요. 원더풀 파고 34조 마리 좌측 뒷다리가 골절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5조의 사이먼키는 조교중에 안장이 풀리면서 안장이 밀리면서 큰 사고로 또 연결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임다빈 기수가 잘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무사히 말을 세웠기 때문에 낙마사고 없이 최근에 이제 임다빈 기수의 기생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교 중에 그런 어려움에서도 잘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주 중에도 조교 주로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말들이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이 됐어요. 그런 말들은 이제 복귀상에 좀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경주 중에 미끄러지면서 발을 헛딛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제가 관측한 것만 3마리 정도고, 다시 이제 정밀 걷기를 해본다라면 더 많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복귀에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21.5방의 나이스 태양 3위를 냈죠.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3, 4코너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간 헛뛰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주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과거에는 경주로의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염화나트륨, 즉 소금을 살포를 하죠. 용융소금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이 70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액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열을 해서 1000도씨까지 가열을 하면 용융소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날아가고 아주 가는 입자의 부드러운 성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주 밀가루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밀가루보다 더 가벼운 상황인데 영양소를 보면, 즉 여기다 소금을 살포하고 500kg대의 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래와 뒤섞인 소금을 짓이기면서 이것이 마치 용융시키는 듯한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쇠를 용광로에서 녹이면 쇳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가 더 짓이겨지면 용융소금이 되는 것 같이 아주 가는 입자에 먼지같이 가벼워요. 그렇다면 그것이 모래입자와 섞이면서 이제 배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내주쪽, 그러니까 경주로에는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구배가 있거든요. 구배가 형성되어 있는데 모든 도로에, 고생했어. 모든 도로에 구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심력에서 차들이 튕겨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배를 형성하는데, 이 구배가 잘못된 도로에서는 이제 사고율이 높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주로에는 구배가, 모든 구간 구배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배가 오랜 기간 기저층이 무너지면서, 기저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표피층을 아무리 고른다 하더라도 그 구배 자체가 원래 설계 당시의 구배로 지금 유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있고요. 바로 그 용융화된 소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온에 따른 변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어제 그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주 흐름이 조금 양상이 조금 틀렸던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오늘 물이 다 얼었어요. 꽁꽁 다 얼었고, 이번 주에는 출전마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하는 출전마 책인데, 책 특별히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매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건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출전마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 경주는, 등급 1700m 경주는 출전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전주에도 1700m 경주가 출전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경주가 불성립되고 말았는데, 이번 주에도 6등급의 1700m 경주가 불성립될 것 같아요. 1400, 그러니까 하위 등급 1400 이상에서는 인센티브 20%를 준다라고 하지만은 1700m 어린 말들을 출전시키는 건 아직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이제 장거리 혈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또 만약에 장거리를 썼다가 말에 무리가 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조교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여하튼 잡소리가 좀 길어졌고요. 오늘 새벽 쪽에 눈에 띄었던 마필 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말은 48조의 금화 파이열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지금 내측에서 조교하고 있는 말이 금화 파이열이고요. 6등급의 드래곤 판타지와 동반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사실은 이제 부담 중량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부담 중량이에요.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고요. 58kg에 최근보다 무겁고 또 최근 상승세의 세광 파이터라든지 특히 5점 하방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위너 영과 대결을 펼쳐야 되는 말이 바로 금화 파이얼이에요.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전 경주에는 이제 딱걸림마, 11월 19일날 딱걸림마로 또 추천을 드렸었고요. 안토니오 기수가 연속해서 입상을 끌어냈었는데, 지금 장면이 이제 일요일 조교 장면이고요. 전 경주 조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했을 때 조교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위치에 있는 마필이 금화 파이얼이죠. 자, 이때 조교 장면 안쪽에 도끼 불패를 놓고, 훈련을 할 때 모습을 한번 이번 경주의 준비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월요일 조교 장면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장추열 기수가 그 드래곤 판타지는 뭐 여유있게 앞서 나가는 이거 보지 말고 주법 자체의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높게 쓰고 퍼지자마다운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퍼지자마는 장추열 기수가 또 잘 타주고 있어요. 지금 부저도 줘가면서 아주 길게 끌어내는 모습인데 최근보다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경주 물론 이제 상대가 강하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주법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안정감 그리고 장추열 기수와의 호흡도 입마호흡적인 측면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그래서 이 상태가 경주일에 맞춰서 잘 유지가 된다라면 금화 파이어리에 이번 경주 최근에 연속 2위 입안하고 있는데 승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딱 걸림합니다. 53조의 골든 드래곤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 말이고요. 전 경주에는 인기 6위였죠. 인기 승이 6위였습니다만 당시 이 녀석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했었죠. 쌍승식 37.7배, 복승식 17.4배를 주력마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말이 바로 이 골든 드래곤이죠. 그 당시 경주 모습을 보면 저도 추천을 했지만 이렇게 타고 온다고?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완전히 조교발, 엉망진창으로 타고도 조교발로 우승을 했고 그 주에 이현종 기수가 이걸 우승을 하면서 기세가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연속 입상을 이어갔고 통산 200승도 가볍게 달성해내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주춧돌이 됐던 말이 바로 이 골든 드래곤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때 모습을 보면 외곽에서 굉장히 힘들게 저 후미권에서 따라 붙으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는 경주 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립니다. 1700으로 늘렸고요. 56.5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으면서 전 경주 대비해서 3.5kg의 부담 중량이 증가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어차피 어린 말들 이 경주에 이제 상대만은 스톤브레이커 전경주 추천경주 충마로 공략을 해서 추천경주와 함께 했던 스톤브레이커가 출전을 하는데도 저희 골든 드래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이현정 기수가 조교할 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앞과 뒤가 모두 겸비된 모습이고 발 바꾸는 것도 약간의 뭐 자연스러움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을 볼 수 있는 마필 골든 드래곤이에요. 카우보이 칼 자마들이 대부분이 칼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녀석은 그 몰아내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죠. 지금도 답보 변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답보 변환이 이루어지는 모습 한번 다시 볼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답 금방 지금 발을 바꿨죠? 지금 발을 바꿨죠? 자, 이렇게 발을 바꾸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골든 드래곤. 늘한 거리가 충분히 발을 바꿀 수 있는 이 녀석에게는 소화가 가능하고 주법의 변화를 보이는 말로 주목해보고 싶은 말입니다.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새벽 조교 딱 걸림합니다.
국내에서 3등급의 금화 얼루어입니다. 금화 얼루어가 출전하는 경주는 총 24마리가 출전 등록돼 있을 정도로 출전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혼합 3등급 말들의 출전 기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말들이 차기를 위해서라도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경주는 매니 챔프가 MJ 베스와 더불어서 57.5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기 때문에 금화 얼로의 레이팅 59면 53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습니다. 4세 안마 17전을 뛴 말, 좀 성장이 늦어져서 걸음이 다 나온 녀석입니다. 결국에 지금 걸음이 다 나온 이 녀석의 입장에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경주력까지 컨디션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말인데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거센 반격과 병행 훈련 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전 경주 우승 당시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아주 잡다한 질병이 계속 있었던 말입니다. 좌우지 교돌장도 있었고요. 파행으로 침 치료를 했었고요. 좌우지 교돌장은 항상 달고 있었고 양우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었던 말인데, 그래서 이 녀석이 지난 11월 달에 인기를 모았고 부진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주로 출장 시 부정구보를 보였어요. 다리 이런 잡다한 질병들이 마체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대로 균형감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면서 전경주의 우승을 차지했고, 전경주 모습을 보면 아주 잘 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적인 이점과 맞물리면서 중반 전개상의 2점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53kg의 부중과 더불어서 지금 보여주는 안정감, 자, 이런 부분들이라면 금화올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승환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전경주 조개 장면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죠. 전경주 월요일날 조개 장면. 지금 거센 반격과 그 당시도 이제 병행 훈련했는데, 지금 유승환 기수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조교를 하고 있는 말이 금화 얼루어예요. 자, 이 거센 반격과 병행 훈련 모습을 전경주 모습이거든요. 자, 이것과 이번 주 월요일날 조개 장면입니다. 자, 금화 얼루어가 바로 위치에 있죠. 전경주 조교 장면과 비교해보면 이제 자신이 낼 수 있는 컨디션은 거의 최상급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거센 반격과 병행 훈련 시 잘 따라붙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경주보다 가려하는 습성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도 그렇죠. 자기가 다리 쪽이 안 좋으면 가려하지 않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튼튼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가려하는 습성이 좋아졌어요. 상대들은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 금화 얼루어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배당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금화 얼루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조교 딱걸림합니다. 16조의 국대 파이터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지금 시행하는 모습이고요. 전 경주에는 인기 7위로 전혀 인기 밖의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과 크라운 함성에 붙여서 20.6배, 복승식, 쌍특식 31.5배를 우리와 함께 해줬던, 첫 입상부터 기분 좋은 결과를 함께 해줬던 말이 바로 이 국대 파이터예요. 국대 파이터는 이번 주에 이제 출전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 경주에 33마리가 출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대 파이터. 최근에 이제 어린 말들이 출전 기회를 바로바로 잡아서 나가야지, 입상을 해야만이 향후에도 출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출전 기회를 잡기가 과거처럼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프리덤 차일드 자마입니다. 말리부 문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차일드 자마들, 프로칸설, 42주의 크라운 함성, 50주의 화산 귀환 등이 굉장히 잘 띄워주고 있는, 국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말이 바로 프리덤 차일드죠. 이 마필은 이제 민간 시스마 태산 목장에 지금 가지고 있고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썬필드에서 보유한 말이고 태산 목장에 있는 말이죠. 지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주법 자체가 말리 부문에 자마다운 그런 주법을 충분하게 구사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게 AP인디의 피를 물려받은 말리 부문, AP인디, 말리 부문, 프리덤 차일드로 이어 내려오는 이 혈통적 보면 국내 무대에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혈통이고요. 엄마는 쾌도 신화입니다. 쾌도 신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엄마인 쾌도 신하의 즉 외할아버지, 국대 파이터의 외할아버지가 쾌도 남마예요. 한 시대를 풍미를 했던 쾌도 남마, 구조 지웅은 조계사가 관리했던 마필이죠. 굉장히 잘 뛰었던 자마인데 근성이 상당히 뛰어났었고요. 그 외손 자마, 위사촌 형제로는 히든 블레이드가 있어요. 국대 파이터. 지금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할 때 보면 지금 일요일 조교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에 탱탱볼 6등급의 천구 찻등과 병행의 지휘각을 타고 나왔을 때 뛰려는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 크게 발전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전경주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요. 신에 맞추고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건데 이번에도 그때 모습이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대 파이터는 뭐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마비성 근색소녀도 있었고 골망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질병들도 없고 또 마비성 근색소녀가 있던 말들이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녀석은 뭐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기생하는 이 국대 파이터 충분히 주시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걸림마입니다. 34조의 최강 타임입니다. 1200m 경주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별장 A방식 출전하기 때문에 3세 수마린 최강 타임은 56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게 되죠. 전경주와 같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고요. 자, 이 녀석이 전경주에 뛰었던 경주는 2024년을 시작하는 첫 경주에서 입상을 끊어냈던 경주였어요. 당시 그 경주를 새해 첫 경주를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해서 서부 특송과 최강 타임으로 뭐 배당은 크지 않아도 새해 첫 경주를 추천 경주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에서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었고 쌍승시 9.5배, 복승시 5.3배로 함께 해줬던 녀석인데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상당히 좋은 녀석이죠.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공백기 텀을 가지고 있었고 25조에서 마방을 이적해서 이제 첫 경주를 치른 말이 바로 이 최강 타임이에요. 25조에 있다가 송암축잔으로 옮겨왔고 그 뒤로 라카디마 방으로 옮겨와서 바로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입상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한 질병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마예요. 그래서 지금 뛰는 주법을 보면 심장의 구동이라든지 지금 이 순간에 주법을 유사하게 구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체구에서 나오는 주폭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기승자는 조상범 기수이고요. 일요일도 이렇게 평이하게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4조나 30조 마방의 말들은 이 조교 동영상이 잘 잡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주말에 조교를 많이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영상 촬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30조라든지 34조의 조교 강도가 강하고 그 뒤로는 조교가 약해져요. 물론 그거는 촬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젖산이 쌓이지 않게 하는 외국인 조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꼭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실정에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교를 하다 보니까 34조 전주에도 블랙벨트 같은 것들은 뭐 허망하게 진짜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지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조교사들 30조, 34조 부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부경에도 외국인 조교사들 말들이 압도적인 인기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풀빠진 모습으로 전혀 맥을 못 추고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외국인 조교사들의 패턴이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컨디션 조절하는 것이 조금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부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양관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잘 맞으면 좋은데 맞지 못했을 때는 컨디션이 오히려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정작 경주 중에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하고 있다. 최강 타임도 마무리 훈련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전주에 준비 작업, 기초 작업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꼈고요. 특히 말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상범 기술을 하더라도 이 최강 타임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마방을 옮겨와서 전혀 질병도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여전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 저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감기 환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해요. 노로바이러스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